자, 삼류위험물입니다. 자, 삼류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성질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공통성질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자, 공기하고 접촉하게 되면 발열 발화한다. 그리고 물과 접촉해서 발열 또는 발화하는 물질 또는 물과 접촉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이 있다. 그리고 이 중에 황린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화가 34도. 그래서 황린의 경우만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린은 물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 저장 및 취급 방법, 용기의 부식, 파손을 막고 공기 또는 수분과의 접촉을 방지할 것. 만약에 보호액 속에 위험물을 저장한다고 하면 위험물이 보호액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다량을 저장할 경우는 소분해서, 그러니까 적게 포장해서 분리해서 저장하고요.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희석제를 혼합하거나 수분의 침입이 없도록 한다. 물과 접촉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자, 소화 방법은요. 건조사 또는 팽창 진주압 및 팽창 질석으로 질식 소화하게 되는데, 이때 삼류염물은 물이나 CO2나 할론 소화를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둘 점은 칼륨, 그 다음에 나트륨, 그리고 리튬, 그리고 칼슘, 요 금속들에 대한 연소, 불꽃 반응색은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칼륨은 보라색, 그 다음에 나트륨은 노란색, 그리고 리튬은 빨간색, 칼슘이 황적색,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삼류염물의 공통성질과 저장 취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각각의 위험물들의 성상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위험등급 1등급군입니다. 이 중에 칼륨, 나트륨, 그 다음에 알킬 알루미늄, 그리고 알킬 리튬이 있죠. 알킬 리튬이 있고, 그 다음에 황린. 알킬 리튬은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볼게요. 요 세 가지는 지정 수량이 10kg고, 황린은 지정 수량이 20kg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알아둬야 될 점, 자, 칼륨 같은 경우에 물과 반응하는 경우 반응식. 이건 이미 우리가 중요화학 반응식에서 한번 했었죠. 자, 물과 반응하는 경우 금속의 수산화물 KOH, 그리고 수소가스 발생. 자, 칼륨이 하나, 수소가 2개, 수소가 3개니까 2분의 1. 이렇게 써도 그냥 되는 겁니다. 물론 양쪽을 전부 다 1을 곱해서 맞춰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삼류염물은 물이나 CO2나 할론 일체 금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CO2하고 할론하고의 반응식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식이 또 중요한 거야. 자, 칼륨이 만약에 CO2하고 만났다. 뭐가 나오냐 이거죠. 이때는 K2CO3라고 하는 탄산칼륨하고 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로 인해서 화재가 확대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양쪽의 반응식 계수 맞춰보게 되면 4몰의 칼륨은 3몰의 CO2와 만나서 2몰의 탄산칼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칼륨이 CO2 말고도 할론하고도 반응한다 했으니까 CCl4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칼륨이 사염화탄소하고 만나면 KCl이라고 하는 칼륨하고 탄소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화재를 확대하고 폭발하는 그런 물질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 계수 맞춰주게 되면 4몰의 칼륨은 1몰의 CCl4와 반응해서 4몰의 KCl,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칼륨에 대한 중요 화학 반응식들이 되겠고, 나트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칼륨이나 나트륨은 다 석유 속에 저장해야 됩니다. 물과 반응하거나 공기 중에서 접촉하게 되면 이제 연소하거나 폭발할 염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보호액은 석유 속에 저장. 이거는 석유 속에 저장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석유 또는 파라핀이죠. 보호액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나트륨 경우 물과 반응하는 경우 반응식,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과 반응하는 경우 반응식,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킬 알루미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 에틸기가 3개니까 트리에틸 알루미늄. 자, 이 경우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는 경우,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연소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게 염산과 반응하는 경우, 자, 이 경우가 알코올과 메틸알코올과 반응하는 경우 등등등,
여기에 대한 반응식을 제가 교재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 이런 건 했었어요.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트리에틸알루늄의 물과의 반응식, 연소 반응식 이거는 기본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얘들은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알키랄륨에서 희석액은요 보통 벤젠이나 톨루엔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정수량 10kg였고 그 다음에 이제 황린인데 황린은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오느냐 하면 이 경우는 백린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우선 색깔 알아둡니다. 황색 또는 담황색의 왁스상 가연성 자연발화성 고체다. 그리고 마늘 냄새가 난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늘 냄새. 자, 그리고 융점은 44도, 비중은 1.82인데 발화점이 34도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이 경우는 물속에 저장합니다. 자, 물속에 저장하되 이 경우는 pH가 얼마냐 하면 9로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pH3라고 하는 인화수소, 다시 말해서 포스핀 가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포스핀 가스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액은 약알칼리성으로 pH 9로 유지시켜주고 이때 약알칼리제로서는 보통 소다회나 소석회 같은 걸 이용해서 pH를 조절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 황린의 경우 이미 물론 얘기했었죠. 황린이 연소하게 되면 연소 반응식, 자,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P2O5라고 하는 오산화인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2배하고 2분의 5하고 이렇게 해서 반응식 완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 반드시 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요번에는 2등급군이죠. 2등급군. 2등급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은 알카리 금속이 있었습니다. 알카리 금속. 자, 1족 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족 원소로서 알칼리 토금속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금속 화합물이 있죠. 유기금속 화합물. 자, 이들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50kg가 되겠습니다. 아까 1등급군에서는 칼륨, 나트륨, 알키랄루미늄은 10kg, 황린의 경우 20kg였어요. 자, 이 경우 50kg인데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만 지금 정리한 겁니다. 자, 우선 알칼리 금속 중에서는 리튬. 자,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에서는 칼슘. 이들의 물과의 반응식이 중요합니다. 몇 번 했기 때문에 교재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기금속 화합물류는요, 지정수량이 50kg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유기금속 화합물류들도 금수성 물질인데 대부분이 자연발화성 있고 물과 반응합니다. 하지만 자, C2H5,4의 PB, 이건 4했칠납, 이것도 유기금속 화합물이에요. 그러나 요 경우만 인화점이 93도씨로 제3석유류 비수용성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우는 물루소가 가능합니다. 자, 이 경우는 금수성 물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무연휘발유 같은 경우 뭐냐면 예전에는 유연휘발유를 사용했어요. 휘발유 연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이 4했칠납을 넣어줬었는데 이게 제거가 된 무연휘발유가 현재 사용이 되고 있죠. 무연휘발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연휘발유하면 연기가 안 나는 휘발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납성분이 없는 휘발유를 무연휘발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당하는 납은 바로 요 4했칠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유기금속 화합물이다. 그런데 유기금속 화합물이지만 지정수량 50kg 이거 아닙니다. 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화점이 93도 그래서 제3석유류 비수용성에 해당이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등급군이죠. 3등급군에 오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금속의 수소화합물이 있습니다. 금속의 수소화합물 중에서 중요한 건 수소아리튬. 자, LiH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NaH라고 하는 게 있고요. CaH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H2라고 하는 건 당연히 칼슘이 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수소화 리튬, 수소화 나트륨, 수소화 칼슘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수소화 리튬은 수소화합물 중에서 안정성이 가장 큰 물질. 당연히 그리고 물과의 반응식 중요하고요. 자, 얘가 물과 반응하는 경우 나올 수 있는 거. 당연히 뭐 또 하면 또 마찬가지가 되니까 자, LiOH 수산화 칼슘 그리고 수소가스 발생 뭐 요 정도 똑같습니다. NaH가 물과 반응하더라도 역시 금속의 수산화물 당연히 NaOH 나올 거고 수소가스 발생.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수소와 칼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과 만나면 여기서 금속은 칼슘이니까 칼슘의 수산화물 CaOH2 그리고 수소가스 발생. 요건 이제 반응식 맞추게 되면 2몰 되고 2몰 되겠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류위험물에 있어서 3등급군 수소화합물은 저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속의 인화물 중에서는 인화칼슘이 중요해요. 인화칼슘. 이 시험에서는 그 금속의 인화물 중에서는 인화칼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금속의 인화물, 그 인화칼슘 뭐냐면 CA3P2가 되겠습니다. 자, 인화칼슘은 인화석회라고도 하는데 적갈색 고체고요. 역시 이 경우도 물과의 반응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과 반응해서 뭐가 나오느냐? 당연히 이 중에 금속은 칼슘이니까 칼슘의 수산화물 CaOH2 만들어지고, 자, 인이 만약에 물과 만나게 되면 자, 포스핀 가스 만들어진다고 했죠. 양쪽의 계수, 칼슘이 3개니까 3배, 인이 2개니까 2배, 자, 산소가 6개니까 6배. 이렇게 해서 반응식 완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류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탄화칼슘, 다시 말해서 카바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CaC2라고 하는 카바이드는 지정수량이 300kg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역시 물과 반응식 중요합니다. 자, 역시 이 중에서도 금속은 뭡니까? 칼슘이죠. 칼슘이 물과 만나니까 역시 뭐가 됩니까? CaOH2라고 하는 수산화 칼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CA 사용했고 OH 사용하니까 남는 게 뭐예요? C2하고 H가 남잖아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가스 아세틸렌 가스. 그래서 C2H2가 만들어지는 거고, 양쪽에 계수 맞춰보면 산소 2개니까 2배, 칼슘 탄소 2개니까 2개. 이건 이렇게 해서 반응식 완결되는 거예요. 이 반응식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탄화칼슘 또는 일명 카바이드라고 하는 이 물질은 습기가 없는 밀폐 용기에 저장하고, 용기에는 질소가스 등 불연성 가스를 봉입을 한다. 자, 질소하는 700도 이상에서 질화되어서 칼슘 시아나이드가 생성이 되는데, 자, 이 CaC2가 질소가스하고 만나서 CaCN2와 탄소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식도 좀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화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류 중에서 요거는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류 중에 인화 칼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l4 C3라고 하는 탄화 알루미늄도 역시 물과의 반응식이 중요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죠. 이 중에 금속은 알루미늄. 그래서 알루미늄이 만약에 물과 만나면 금속의 수산화물 AlOH3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알루미늄 사용했고 OH 사용했는데 탄소가 남았어요. 그러면 탄소가 3개 남았다. 그래서 프로판 가스가 아니라 이 경우는 메탄 가스, 이건 암기.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양쪽에 계수 맞추는 거죠. 계수를 맞춰보게 되면 알루미늄이 4개니까 4개 되려면 4배. 자, 탄소가 3개니까 3개 되려면 3배. 자, 수소는 몇 개입니까? 산소 몇 개예요? 3개하고 4개하고 더 곱하니까 12개. 따라서 12배. 이렇게 하게 되면 양쪽의 계수가 맞죠. 수소는 24개, 수소 여기서 4, 3, 12, 3, 4, 12, 14개, 12개 되면 24개. 이렇게 해서 탄화 알루미늄의 물과의 반응식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류 위험물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물과의 반응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과 반응해서 반응식을 어떻게 완결하고, 또 물과 반응은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삼류 위험물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규정하지 않는 거, 법적으로 또 달리 정해지는 것들이 있죠. 염소와 규소 화합물, 이런 것들도 300kg라는 거 기억하도록 합니다.